안녕하세요. 진정토크입니다. 요즘 그야말로 유튜브 세상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제는 그저 간단한 장비, 스마트폰 하나만 있어도 우리가 우리의 얘기를 수만 명에게 바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할 말이 많으신 분들은 이 유튜브를 통해서 나도 방송인이다 이렇게 나서고, 또 수많은 그런 개인 유튜버들이 유튜브 세상에 정말 그 기존 그 방송들이 내놓지 못하는 정말 자연스럽고 많은 사람들 가슴에 와닿는 그런 컨텐츠들을, 진실한 콘텐츠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오직 돈벌이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꽤 있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 전하고 싶은 내 이야기를 하는 유튜버들이 많아져서 시청자들로서는 이 즐거운 비명이라고 할까요? 볼거리가 많아지고 또 배우는 것이 많아졌습니다. 오늘 제가 모신 분은 애국자십니다. 태극기 들고 거리에서 정말 잘못된 이 불법적 탄핵과 법치 회복을 위해서 외치시고 싸우시던 분인데, 이분께서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시고 지금 떠오르는 샛별? 네, 떠오르는 샛별처럼 순식간에 수만 명의 시청자를 확보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분의 얘기를 통해서 또 많은 그 유튜버들의 어떤 그 세상도 이해해 볼 겸, 또 이분이 갖고 계신 지금 이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한 견해도 들어보고자 합니다. 유튜버 민병일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순식간에 이게 몇만 명을 이렇게 끌어들일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마 이제 그 처음에 1편, 2편을 방송했을 때 한 이틀 만에 한 2만 5천, 3만 회가 조회가 됐는데, 이틀 만에요. 예, 그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국민들이, 특히 이제 애국 동지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그 탄핵, 거짓이 진실을 덮어버리고 거짓이 진실을 이기는 거에 거의 진짜 맥 놓고 있다 당하다가 이제 그 진실을 찾아서 전부 태극기를 들고 아스팔트 위로 나왔는데, 그러한 일들이 이제 최근 이제 어느 당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그 진실을 알고 싶은 부분들에 많이 이렇게 좀 뭐랄까요, 이렇게 좀 굶주렸다고 할까,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이제 초지일관 그분들하고 뜻이 똑같은 게 뭐냐면, 네. 어떤 경우도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한 분으로서 그 거짓이 진실을 덮어버린 것, 거짓이 진실을 이긴 것,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심장이 갈기갈기 다 찢어졌는데, 깊은 상처를 받았죠. 그런 일들이 재차 발생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아마 제가 이제 몇몇 동지들하고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급히 결정을 하고 방송 하나 만들자. 네, 만들자. 왜냐하면 이게 이제 페이스북 같은 데서 글로 하는 건 한계가 있고, 또 상대 진영에서는 그 선동 자체가 여러 가지 개인 미디어를 갖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틀 만에 방송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좀 궁금해하고 또 걱정하던 분들이 순식간에 이렇게 몰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이제 좀 더 일찍 시작하지 그러셨냐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이런 팩트를 왜 인제 알려주느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선동이 통하지 않는 시대다. 개인 유튜버들이 마음만 먹으면 바로 그날 즉시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세상이 됐기 때문에, 예전같이 그렇게 거짓이 진실을 덮어버릴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말씀하시는 그 많은 시청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비결은 진실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이제 진실에 많이 목말라 있는 거죠.
네, 그동안 그거 많이 했고. 박근혜 대통령 사건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지금 어느 당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이제 대한애국당의 내부의 그 문제를 네. 처음으로 다루신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방송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방송을 하셨던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저도 봤는데 네. 그 제가 보니까 대본이 없이 그냥 생각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예, 뭐 이게 준비를 이제, 미리 하셨었나요? 아니면은 저는 이제 방송을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가 이제 국방기술품질원 거기를 26년간 공직에서 근무를 하고 예, 퇴직을 했어요. 퇴직을 하고 나서 제가 젊었을 때부터 꿈이 뭐였냐면은 이제 뭐 이렇게 주식이나 파생상품 같은 거 전문가를 한번 해보고 싶다. 예, 그래서 20대 때부터 꿈이 그거였는데 그걸 못 하고 있다가 47살 되던 해에 2007년도에 결심을 하고 제가 사표를 내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쭉 전문가 활동을 하면서 방송은 이제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원고를 놓고 방송하는 게 아니라 뭐 시황을 설명하던 또 국제 정세를 설명하던 자기 머릿속에서 회전되는 대로 얘기가 나가다 보니까 그렇죠. 이번 유튜브 방송하면서도 오늘은 이것을 얘기해야 되겠다면 제목만 한 서너 가지 써놓고 그 하나하나의 제목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 것이다 머리에 한번 이렇게 그려보고 방송에 들어가니까 그런 점들이 아마 시청자들이 좀 자연스러웠다 또 보기 편안하다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은 쉽게 하시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사실. 아 근데 그거를 그것도 뭐 한 5분, 10분 하시는 것도 아니고 보통 3, 40분 뭐 네. 어떨 때 1시간도 하시고 근데 이제 우리 그 거침없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근데 이제 타고나셨나 봐요, 좀. 아니요 정 대표님도 이제 얼마 전까지 대한애국당 당원이셨고요. 또 당직도 맡으셨었고 저 역시 대한애국당 책임 당원이고 진성 당원이고 처음부터 태극기를 서울역서부터 들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누가 얘기 안 해도 우리 이제 모든 스토리를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일이 발생을 했다면 처음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최순실 그 거짓 태블릿 PC 하나 가지고 국정농단을 얘기했을 때도 많은 국민들이 정말 최순실이가 박근혜 대통령을 가지고 놀고 박근혜 대통령 허수아비였는가 보다 했지만 그래도 깨어있는 국민들은 저것도 이상하다. 뭔가 또 좌파 녀석들이 또 장난치고 있구나. 그걸 알았던 사람들이 처음 서울역에 태극기를 들고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스토리를 아는 분들은 아 대한애국당에서 뭔가 지금 내분이 일어났다. 분란이 일어났다. 누가 선동을 한다.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 들여다봤을 때 이건 아니구나. 그럼 이제 그 얘기들이 방송할 때 쭉 다 살이 붙어서 나오는 거죠. 내용들을 다 알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이번 방송을 하면서 저도 이제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동안 머릿속에 하고 싶었던 얘기들이 많이 들어 있었구나. 그런 게 이번 방송에서 저 자신도 하고 싶었던 얘기를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글로 조금 쓰다가 이제 평소에 방송하던 그런 저것도 있었던 데다가 마이크가 딱 주어지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저도 모르게 그냥 나오는 거고 또 제가 방송하는 스타일은 그래요.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앞에 여기 지금 시청자들 몇 분이 앉아서 같이 차를 마시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다. 그런 개념이니까 아마 부담이 없이 보셨으니까 그렇게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저는 보면서 저분이 원래 방송을 하셨든지 또는 방송에 좀 타고난 그 재능이 있으셨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역시 방송 경험이 있으셨네요. 아, 조금 있습니다. 좀. 그래도 아무리 방송 경험이 있어도 또 어떤 분들은 꼭 써서 읽어야지 그게 되지 네. 그냥 애드리브로 그렇게 긴 시간을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유튜브라는 게 컨텐츠가 계속 바꿔야 되고 계속 많이 양산이 돼서 계속 진행이 돼야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시청자도 금방 떨어지고 네. 또 물론 수입도 없어지고 또 근데 그 콘텐츠를 그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방송하시는 거 보니까 대한애국당 그 상황만 쭉 설명을 하시는 방송이셨는데
이제 거의 다 상황이 종료되는 지점인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어떤 콘텐츠를 방송을 시작하셨으니까 계속 계획이 있으실 거잖아요. 예, 저는 이제 뭐 처음에는 대한애국당 사태로 방송을 시작을 했지만 네. 이제 어제까지 7편을 방송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7편까지 하고 계속 대한애국당 사태만 얘기하셨어요. 아니 예, 대한애국당 1편. 아, 네. 첫 편이 이제 민병일의 대한애국당 사태를 말한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설명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7편을 다 비슷한 예. 내용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계속. 예, 이대로는 안 된다. 쭉 해서 이제 어제는 이제 변희재 제명 처분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 제목으로 이제 어제는 뭐 변희재 씨한테 좀 반성의 기회를 갖고 당신이 할 수 있는 역할 또는 그걸 찾아서 지금 뭐 계속해서 뭐 조롱하고 뭐 이렇게 당을 음해하고 하는 것보다는 많은 애국 국민들이 그래도 그동안 지원하고 성원하고 후원해 줬는데 그분들에 대한 실망을 좀 넘어서라도 이제 그분들의 실망에 대해서 실망시킨 거에 대해서 좀 저간 차원에서 본인이 좀 자성하고 성찰해라 하는 쪽이 이제 거기까지가 이제 마무리 방송이 될 것 이제 같아요. 뭐 당 문제를 얘기하려고 오늘 모신 거는 아니죠. 예. 그래서 저도 처음에 모당이라고 그랬었는데 네. 어차피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다 대한애국당 당원이고 또 대한애국당을 지지하는 태극동지들이다 보니까 결국은 다 아시게 될 거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앞으로의 방송은 어차피 진실과 거짓의 싸움이니까 네. 결국 그것 때문에 태극기를 들었고 그렇다면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이 벌이고 있는 많은 일들 그것을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팩트는 이거다. 진실은 이거다. 그리고 저들의 거짓은 뭐다 하는 쪽으로 이제 앞으로 방송을 좀 이어가려고 합니다. 네. 그 저희 진정 방송도 그렇거든요. 오직 진실. 네. 그리고 그 진실을 우리가 말함으로써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한다. 네. 그런 취지로 이름도 그렇게 지은 겁니다. 네. Trust and Justice. 네, 저스티스, 네. 트루스 앤 저스티스. 그래서 열심히 이제 하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방송을 또 특히 지금 그 언론 뉴스에서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지금 하나도 거론되지 않고 있는 뉴스들이 그렇죠. 너무 네. 많잖아요. 그 예전에 그 한창 뭐 군사 독재니 뭐니 하고 떠들었을 그 시절에도 없었을 것 같은 정도의 이 뉴스 편집이 의도적으로 지금 자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 유튜버들이 좀 더 캐서 언론이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그런 진실된 뉴스를 우리 유튜버들이 좀 더 많이 캐서 보도를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네. 예, 보면은 민노총 산하의 그 언노련 네. 언론 노조가 지금 우리 공영방송서부터 종편까지 모두를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느 뉴스를 틀어도 똑같은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깨어 있는 분들이야 유튜브를 통해서 진실을 확인하지만 그래도 다수의 많은 국민들은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뭐 방송이 거짓말하겠어? 사실은 거짓말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좀 더 많이 활성화돼야 되겠고 단지 누가 하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 이것보다는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진심이 묻어나고 내가 정말 팩트를 전달한다는 사명자로서의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실 이 방송한다는 게 자기 시간도 많이 내야 되고 경비도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결코 자기 희생 없이는 될 수 없는 일인데 너도 나도 또 유행처럼 뛰어들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까지 하다가 이제 내 역할은 끝났다 싶으면 그때는 방송을 접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직업이 아니니까. 네. 근데 직업으로 하셔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리고 이게요. 네. 그 물론 이제 좀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좀 중독성이 있습니다. 이걸 하다 보면 네. 네, 재미가 있어가지고 자꾸 하게 되고 그런 게 있어서 더군다나 이렇게 어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이 있으신 분들은 안 하면 이제 입이 근지러워서 못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 민병일 선생님 같은
그런 정말 순수한 오직 진실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으신 이런 분들이 사실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서 좋은 아이템 컨텐츠들을 만들어 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이제 저도 오늘 이제 여기 진정 방송에 와서 보니까 네. 평소 생각했던 이 정도 장비들이 갖춰져 있어야 되겠구나. 저희 대단히 미미합니다. 저는 이제 웹캠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저 혼자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뭘 이러이러한 장비들을 갖추고 이런 것들은 정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거고, 저 같은 이제 아마추어는 웹캠 하나라도 그래도 또 저도 이제 제 방송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좀 제법 계셔서 그러니까요. 예, 그 고정 구독자도 이제 많이 늘어나셨잖아요. 예, 왜 방송을 이렇게 텀이 기냐 안 해주느냐 막 그러시니까 그분들의 갈증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시간 또 제 노력은 좀 아끼지 않고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근데 어떤 좀 고도의 테크닉보다는 그래서 좀 화려함 이런 건 없지만 좀 검소하면서도 누구나 보면 진짜 저 사람 얘기는 듣고 나면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하는구나. 그 정도만 되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네, 실례지만 연세가. 예, 저는 59년 3월 24일생입니다. 양력으로. 네. 정년 퇴임을 하신 거예요, 벌써? 아니죠. 2007년도에 제가 이쪽 파생 전문가, 주식 전문가를 하기 위해서 명예퇴직을 하고 나왔죠. 그러면 그런 파생 전문가 일은 계속 하시고 계신 건가요? 여러 사이트에서 하다가 이제 대부분 이제 요즘은 전문가들도 너무 많이 넘쳐나서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좀 뒤로 밀리고 젊은 친구들이 워낙 많이 거세게 치고 나가니까 그래서 요즘은 이제 사이트 전문가는 최근까지는 뭐 싱크풀에서 좀 했었는데 그것까지 다 접고 저 개인 카페에서 그냥 오래된 회원들 2007년도부터 저를 계속 따라왔던 회원들 몇 명만 데리고 이제 투자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죠, 무료로. 그럼 투자에 도움을 주면 남들이 돈을 잘 벌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네요. 그렇죠. 좋은 일 많이 하시는 건. 아니요, 뭐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재능 기부다 생각하고 그 정도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앞부분에서 계속 지금 이 거짓이 진실을 이기고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 얘기하시고 지금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그 부당성, 불법성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하셨는데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이 돌아가는 이 상황에 대해서도 앞으로 방송하시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네. 특히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으신가요? 일단 큰 카테고리로는 일단 정통성의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정통성이 없는 정권이다 보니까 지금 이것저것 자신들이 집권하고 나서 물론 문재인 씨가 대통령 후보 시절 그 이전부터도 얘기를 했지만 자신은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참 준비된 대통령이 들어와서 하는 뭐 일을 보니까 외교든 경제든 국방이든 뭐 이제 최근에 중국 가서도 뭐 그렇게 큰 방중 성과를 이룬 것처럼 했지만 돌아오고 나니까 바로 또 단체 관광 뭐 중국에서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를 차지했을 때 벌어지는 어떤 우리 국민들이 각각에 느껴지고 받아야 될 손해가 뭔지를 팩트를 갖고 하나씩 좀 짚어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정말 좌파들이 그래도 머리는 좀 똑똑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자신들은 항상 진보라고 진보를 전유물처럼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80년대 그 주사파 논리에 김일성 그 주체 사상에 화석처럼 굳어진 머리를 가지고 지금 이 시대 첨단 시대 4차 산업혁명을 이뤄나가야 될 이 시대에도 아직도 주체 사상을 들고 앉아 있으니 이들의 머리에서 무슨 놈의 국방이 있고 경제가 있고 외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준비 안 된 대통령이 벌이는 이 일을 앞으로 우리가 5년, 앞으로 4년을 더 남았는데 이들이 만약에 정말로 똑똑했다면 자신들이 최순실 사건을 터뜨렸을 때 그 정도 선에서만 마무리 졌어도 박근혜 대통령은 상당히 큰 타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차피 남은 임기 동안도 식물 대통령으로 갈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거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욕심을 너무 냈죠. 예, 좀 기다렸다가 정상적으로 어제죠. 오늘인가요? 오늘이 원래 대선 투표일이잖아요. 여기까지 왔었으면 우파는 절대로 당선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김무성이 도장 들고 뛰었고 뭐 어차피 그 당시 새누리당 자체가 내분으로 완전히 풍비박산 나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자신들이 집권할 수 있었던 건데 그 머리가 안 돌아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죠. 그래서 좀 빨리 집권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문재인 씨가 그 유엔 총회하고 그다음에 에이펙 정상회담 갔다 와서 그 얘기를 토로를 했어요. 밖에 나가 보니까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 저는 그 얘기 듣고 페이스북에다 바로 그렇게 썼어요.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당신이 무능한 거다. 당신이 무능한 건 모르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냐. 그것도 외교라고 하고 돌아왔냐라고 제가 일침을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우리나라 국격을 많이 높여놨습니까? 그분 외국 정상들이 그분하고 악수하는 자세를 보십시오. 거기다 지금 현 대통령이라고 하는 문재인 씨가 외국 정상을 만나는 장면을 비교를 해보면 이건 뭐 초등학생들도 알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국민으로서 너무 창피합니다. 아우, 진짜 이제 초인류 그 국민으로서 선진국 국민으로서 대접받다가 지금 이제 해외 나가면 거의 뭐 이류 국가 정도 취급도 못 받을 것 같아요. 일본이나 뭐 미국에서 비아냥거리는 거 보면 정말 그들이 SNS 상에서 얘기하는 거 뭐 한국 사람들은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개돼지보다 더 심한 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참 자기 안보를 자기가 지키지 못하고 남들이 지켜주겠다고 하는데도 어깃장 놓고 딴짓하는 사람들을 제가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라도 저것 때문에 우리가 5만 몇천 명이 6.25 때 50년도에 희생을 했고 지금도 또 우리가 저놈들을 지켜줘야 되나 이런 생각 안 오긴 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하면서 그랬잖아요. 누구 흉내내면서 이게 아니 어떻게 정상 간에 이런 조롱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공식 석상 뉴스에서 그런 흉내를 낼 수 있는지 그리고 또 그걸 갖다가 자기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또 근데 트럼프 대통령도 약간 그런 거 보면 좀 약간 경박스러운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빌미를 준 그 사람의 그 국민으로서 너무 창피한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경박스러운데 그 경박스러운 사람이 이 사람이 더 경박스럽다고 흉내를 내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그럴 정도. 네, 그러니까 아주 보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슴은 정말 어디다 눈길을 줘야 될지 모를 정도로 부끄러운 느낌이 들고 거죠. 네. 수치스럽고 이렇게 국민들을 수치스럽게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라고 앉아서 외국 나갈 때마다 이 국민들에게 이런 마음의 상처를 입게 하는 이 현실을 정말 개탄합니다. 근데 이 좌파들이 똑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학생운동 한다고 그러고 돌아다닐 때 공부를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는 이 자들이 이런 인문적인 지식이나 어떤 경제적인 어떤 깊이 있는 통찰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죠. 또 아직까지도 지금 80년대에 이미 다 죽어버린 그런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념에 빠져 있는 이 자들이야말로 수구 꼴통들이지 맞습니다. 어떻게 진보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들이 사실은 이 사회주의 운동하면서 그걸 민주화라고 이름을 붙이고 자기네들은 이미 죽어버린 사상에 몰두해 있고 거기 있으면서 자기들을 진보라고 자칭하고 이런 거짓으로 자기들을 감추고 국민을 속이는 일이 너무 이제 자연스럽게 돼버리고 국민들이 네. 넘어가 있는 이거를
좀 빨리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모르시는 게 뭐냐면 이제 주사파들 같은 경우는 이 주체 사상파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끼리 내부 투쟁을 격렬히 합니다. 사상 투쟁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뭐 경제라든가 사회 질서라든가 이런 쪽의 투쟁이 아니라 자기들의 그 어떤 주체 사상과 종북 사상에 대해서 그것이 조금이라도 이완될까봐 자기들이 굉장히 치열하게, 그러니까 그것만 들어있는 사람들이고, 또 일반 이제 진보라고 하는 좌파들 보면 지금 금방 말씀하신 대로 학생 때 공부를 해야 되는데 데모한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공부는 안 했고, 그러다가 무슨 뭐 옥살이하고 나와서 또 시절 좋아하고 복학시켜주고 그냥 뭐 학점 미달돼도 졸업시켜주고 하다 보니까 이들이 지금 와가지고 민주투사로 둔갑을 해서 정권을 잡고 또 요직에 앉아서 해보이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전문 지식도 없고 비전도 없고 해안도 없으니까 도대체가 뭘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이번에 임종석 씨가 그 아랍에미레이트를 갔다 온 건도 참 여러 가지로 지금 해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뭐 그쪽에 파병장병들 위문하러 간다, 대통령 대신. 아니, 대통령이 중국을 지금 방문을 하겠다는데 비서실장이 무슨 뭐 파병장병 그거 위문하는 게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시기 하나 달랑 들고 가겠어요? 그러니까 머리들이 나빠서 변명도 제대로 못 만들어요. 좌파가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쁜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또 하나 수정 넘긴 게 무슨 뭐 서로 뭐 정보 교환하러 갔다. 그래서 정보 1차장도 데리고 갔다. 국정원. 그러다가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나온 게 뭐겠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뒷조사하고 들어가다가 아랍에미리트 왕세자 비자금까지 건드려갖고 지금 당겨 위기까지 몰리니까 그거 해명하러 갔다. 자, 이 친구들이 그런 말이 근거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럼 뭐 지금 뭐 찔끔찔끔 변명을 하는데 그게 이제 뭐 언론에서도 이제 그 부분을 해자시키고 있고 또 정치권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일반 국민들은 뭐 결국 뉴스나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거 외에는 더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러면 완전히 그 허무맹랑한 말은 아니다. 아니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네요. 처음에 이제 일부 이렇게 추측하는 기사들이나 식자들 입장에서는 아랍에미레이트가 우리 원전을 도입하기로 했는데 탈원전을 선언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얽히고 설킨 게 있어서 그거 좀 뭐 또 해명하러 갔나라고 얘기도 나왔었고, 거기서 또 북한 또 대표를 만날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왔으니까 다 억측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왜냐면 투명할 수 없는 정권이라는 거죠. 왜냐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는 정권이 아니라 북한 사회주의 정권도 아니고 이건 뭐 이상하게 변질된 괴물 같은 정권에 일일이 비위를 맞추고 그쪽에 눈치를 보는 정권이다 보니까 결국 대한민국을 위한 소신껏 자기가 뭘 해야 된다는 게 없이 지금 돌아가는 일을 보면 다들 이제 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냐, 언제까지 저럴 것이냐, 많은 국민들이 이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유튜버들이 이제 앞으로 하나하나 짚어나가지 않으면 이미 기울어진 대한민국이 바로 서기에는 참 멀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진정방송 또는 뭐 허준 TV라든가 이렇게 유튜버들 잘하고 계시는 분들 저도 응원을 많이 하고 있고 저도 많이 좀 배우겠습니다. 배워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의 일부분은 좀 감당하려고 하고요. 진정방송은 사실 뭐 유튜브로도 우리가 송출하고 있지만 원래는 앱 방송이 베이스죠. 저희 그 진정방송 앱이 있어서 그 앱에서 이제 저희 콘텐츠를 모두 이제 다 보관하고 이제 저희 독자층은 무조건 그 앱을 들어오시면 쭉 훑어보실 수 있게끔 하는 앱 베이스였는데 이제 유튜버들이 워낙 유튜브가 이제 보편화되다 보니까 유튜브 방송을 안 하면은 뭐 아우성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유튜브로도 저희가 송출을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그 말씀하시는 거를 들으면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그걸 바로잡아야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사실 국민들이라도 지금 뭐 이 과연 사실일까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뭐 70%다. 지금 그 역대 뭐 상상할 수 없는 지지율들을 쏟아내면서 여론조사가 그랬다 그러는데 애당초에 전 국민의 40% 가지고 당선이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전 국민이 아니라 투표자의 예. 40%로 유효 당선된 투표수의 41%. 당선된 사람이 그러니까 투표 끝나서 당선 확정되자마자 80%로 뛴다라는 게 상상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더더군다나 문재인 씨처럼 이 찬반이 극렬하게 벌어져 있는 극도의 양극화적인 지지 성향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이 80%라는 거는 그 이게 부분에 대해서 여론 조작이 아니냐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여론 그런 조작보다도 네. 모집단을 2만 5천 명으로 해놓고 거기서 이제 전화 응답자가 5천 명입니다. 근데 5천 명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 같은 사람들은 문재인 씨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한다고 생각하시면 문재인 소리 나오니까 그냥 끊어버린 거예요. 그걸 끊은 사람들은 전부 문재인 싫어하는 사람인데 5천 명 중에서 겨우 연결된 사람이 5천 명인데 5분의 1이 연결됐는데 그 중에서 4,300명이 다 끊어버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전화 응답한 사람은 700명입니다. 이 700 예를 들어서 예. 아니 그거는 뭐 저 여론조사 기관에서 그대로 발표한 거 자기들이 모집단 그걸 확인하셨어요? 예, 예. 네. 그러면 이 700명 700 몇십 명 중에서 여기서 70%니까 그럼 77이 49 490명이 좌파들이 문재인 잘한다고 그냥 지지해 준 건 그 사람들 흔히 뭐 문꿀오소리라든가 문바들 이 사람들이 한 거고 그 중에서도 좌파들 중에서도 응답한 좌파들 중에서도 일부는 30%가 지지를 안 했다면 그것 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여론 조작 아닙니까? 여론조사 결과 조작이나 마찬가지. 그런 여론조사 결과는 발표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원래 네. 미국에서도 네. 그 응답률이 20% 미만인 조사는 이 여론조사로서의 밸류, 가치가 없기 때문에 네. 그걸 공개하면 뭐 범죄 행위가 된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전 걸 사실도 가지고,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응답률이 10%가 안 돼도 그거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발표한다 그런 보도를 봤는데 대선 전에도 이제 그 저도 이제 몇 번 전화를 받았습니다만은 실례지만 그 연세가 해서 뭐 50대 60대로 하면 다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받고 싶은 자기들이 받고 싶은 전화만 설문하고 싶은 사람들만 대상으로 해서 누구 지지율이 이만큼 높다, 누구는 이렇다. 그런 거는 이제 여론 조사를 할수록 진짜 조작이죠, 사기죠. 사기죠, 사기. 예. 그런 그 지금 어찌됐든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문재인 씨를 실질적으로는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다라고 지금 우리 민 선생님 보시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럼 그 국민들이 그럼 힘을 합쳐서 저런 나라 망신시키고 국민을 실망시키고 지금 나라 경제가 지금 불과 10년 후에 이런 상황으로 간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불안을 야기하고 있는 저 정권을 바로잡을 수도 있다.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면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지금 돌아가는 걸로 봐서는 그럴 그 전망을 할 수 없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라서. 근데 이게 우리가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 아직도 우리 국민들 중에 상당수가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아직도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언론의 그 조작 배신이 너 참으로 그러니까 이제 SNS를 통해서 진실을 접한 사람들이 우리 국민 중에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대부분은 아직도 TV 뉴스를 통해서 또 종이 신문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데 그들이 하나같이 언론인에서 결속돼 가지고 똑같은 내용을 내보냈기 때문에 그 선동 내용을 보고 아직도 최순실이가 국정농단에서 나라를 망쳤고 박근혜 대통령을 뽑아주고 나니까 바보 같은 짓해서 지금 감옥에 가 있다라고 인식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태극기를 들고 나오시는 분들, 전국 각지에서 전세버스까지 대절해서 나오시는 분들이 그나마 진실을 알고 깨어 계신 분들이고, 그 외에는 아직도 지금은 이제 좀 어느 정도 민심이 많이 돌아서고 있는 것을 제가 행진하면서 이렇게 연도에서 박수 쳐주고 뭐 이렇게 태극기 집회를 보는 그 연도 시민들의 태도나 반응이 많이 달라지긴 했어요. 네, 달라지긴 했는데 대단히 호의적으로 변했고 아마 지금 정권은 되게 그걸 두려워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연하죠. 근데 문제는 지금 국민들이 최순실 국정농단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대통령을 탄핵할 수 없다라는 거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법적으로는 대통령이 정말 내란을 정말 일으키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외환을 야기하거나 이거 아니면은 재임 중에 어떤 형사적 소추도 받을 수 없게 돼.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과거의 대통령들 중에 수백억 수천억을 뭐 불법으로 뭐 뇌물을 받든지 뭐 비자금을 만들든지 이런 범죄를 저질렀지만 재임 중에는 처벌 안 받았거든요. 네. 임기가 끝난 다음에 그 문제를 가지고 이거는 심각하다 해서 이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애당초에 문제가 됐던 그 재단의 돈의 횡령이라든지 또는 뭐 뇌물이라든지 또는 최순실의 국정농단 같은 것도 지금 명확한 물증도 하나도 없는 거고 맞습니다. 다 본인들이 부인하고 있고 부인하는 증거가 더 많은 지금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건 애당초에 탄핵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얼떨결에 탄핵이 돼버렸는데 이게 불법이고 우리 헌법상으로는 이게 있을 수 없는 부당한 일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이 모르고 무능하니까 뭐 탄핵됐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 무지 이게 저는 정말 걱정이거든요. 이렇게 무지한 면 때문에 저 좌파들이 저렇게 기승을 부리고 국민을 속일 수 있는 게 아닌가. 이게 진짜 국정농단이 아닌가.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좌파들이 고백했듯이 자기들은 정권을 잡을 줄 꿈에도 몰랐다. 그런데 어떨결에 굴러 들어왔다. 그 얘기는 뭐냐면 박지원 씨가 얘기한 대로 탄핵의 1등 공신은 김무성이고 자기는 2등 공신이다. 또 지금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가 된 김성태 씨, 이 양반이 얘기했잖아요. 안민석이가 3년 전부터 탄핵을 기획했다.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 한 4년 전부터 그렇게 기획했다. 그러면 이 일은 헌법 84조고 뭐고 다 떠나서 무늬만 우파였던 속은 좌파였던 이런 김무성 씨라든가 그 유승민 씨라든가 이런 사람들 또 내각제로 개헌을 하겠다고 하는 이런 어떤 보이지 않는 음모들 그런 세력의 중심에 친이계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좌파가 자기들이 뭐 사전에 음모도 꾸미고 기획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여기에 이 사람들이 같이 얹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있어갖고는 자기들 뜻대로 개헌도 안 될 것 같고 또 박 대통령이 먼저 헤게모니를 쥐기 위해서 개헌을 하자 해놓고 만약에 서로 합의가 안 된다면은 정부에서 개헌 발의를 할 수도 있다까지 나가니까 아마 이제 제가 만약에 그들 무리 속에 있었다면 똑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안 되겠다. 저거 쳐내자. 아마 그것이 가장 저는 큰 탄핵의 하나의 그 음모 아니었겠나. 그래서 단지 최순실 건도 태블릿 PC도 다 조작이고 또 그것이 빌미처럼 내보여서 국민들은 선동을 했지만 그걸 지금도 국민들이 믿는 국민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없으니까 뇌물죄까지 가는데 지난번에 이제 국정원 활동비 건 특수활동비 건에 대해서도 저는 이제 그게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이 뭐냐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는 여러 부처에다 숨겨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태워서 예를 들어서 기무사에도 가 있고 경찰청에도 가 있고 그래서 그것이 안보와 관련된 대공 업무에 관련된 쪽에 서로 이렇게 꺼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니, 자기들이 예전에 정권 잡았을 때 이미 다 그보다 몇 배는 해먹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파렴치함은 뇌물이 안 밝혀지니까 그것까지 이제 어떻게 엮어 놓으려고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분은 청와대 예산에서 특수활동비가 정해져 있는 게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청와대 예산을 이만큼 넣을 수는 없으니까 그 특수활동비를 국정원에 있는 걸서 이제 쓰신단 말이죠. 그게 이제 대통령이 그 돈으로 옷을 한 벌 해 입었냐. 전부 다 공적인 일에 쓰셨단 말이죠. 그러면 또 그것이 밑에 비서관들이 집행을 다 한 것들이고, 그런데 그것까지 엮는 거 보면 이 주사파 이 정권에 일하는 사람들은 머리만 나쁜 게 아니라 생각도 사악하다. 사악도 하고요. 이게 단순히 사측 계산 정도도 못하는 이 아주 그 뭐랄까요, 전응아들 아니겠나. 이런 자들이 지금 국정을 흔들고 있는 자체부터가 이게 농단이다. 국정농단이다. 네. 심각합니다. 네. 우리 지금 대한민국 심각합니다. 그 뇌물이라고 하면 부당하게 돈을 받아서 그걸 자기 개인적인 그 사욕을 채우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썼을 경우에 그걸 우리가 뇌물이라고 할 수 예. 있는 건데,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자들이 너무 한심한 게 뭐냐면, 현직 그 문재인 씨가 임명한 법무장관이 나와서 법사위에서 네. 이미 이 박근혜 대통령의 20년 정치 그 계좌를 다 털털 털었지만 부정한 돈이 들어왔다는 증거는 하나도 찾을 수 없었다고 이미 증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뇌물죄로 엮으려고 했다는 거. 그리고 또 뭐 옷 얘기 잠깐 하셨는데, 네. 지금 이 문재인 씨 부인 이 김정숙 씨는 청와대 예산으로 옷값을 지원하고 있다고 이미 청와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얼마인지 얘기는 안 하지만. 근데 옷 입는 거 보면은 그 옷 한 벌에 뭐 1,000만 원, 뭐 기백만 원 하는 그 디자이너들의 옷을 입고 있거든요. 계속 수십 벌 바꿔가며. 근데 박근혜 대통령님은 그 자기 그 사비,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월급을 받든 자기 개인 돈으로 그렇죠. 옷값을 지불했다. 그리고 옷값이 3년 동안 5천만 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때 뭐 이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대통령이 사치 부린다고 난리를 했어요. 그래 놓고 지금 하여튼 뭐 그게 본론은 아니니까 네. 이렇게 비교할 수 없는 그 부패나 이런 부정함으로 볼 때 비교할 수 없는 자들이 지금 죄가 밝혀지지 않는 이 대통령을 어떻게 해서든지 감옥에서 이 돌아가시게 하려는 이런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몰아붙이기를 하고 있지 않은가. 그것에 앞장서고 있는 검찰은 지금 무슨 지금 정치에 흔들리는 망나니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통탄스러운 거죠. 네, 근데 그들이 법적으로 지금 이제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국민들이 진실을 알아도 이거를 깨부실 수 있는가. 무슨 힘이 있어야 말이죠. 이 생각 있는 국민들이.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태극기 집회에 대해서 무용론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맨날 태극기만 들고 흔들면 뭐 하겠느냐 그러는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비폭력 저항이라는 것은 사실 당장에 그것이 무슨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5만, 10만, 100만 이렇게 늘어나면서 이것이 자주 집회가 계속되고 구호 자체가 현 정권에 불리한 얘기들로 이렇게 계속해서 국민들 쪽으로 전파가 된다면 정말 신경 안 쓸 수가 없고, 또 우리 언론들은 제대로 보도 안 하지만 외신들은 그래도 제대로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에 깨어있는 국민들이 이렇게 있다 하는 것으로서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있고요. 또 그런 면에서 태극기 집회는 계속해서 활성화돼야 되는데 그것이 특정 지역에서만 계속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서울에 있는 국민들은 종로 통해서 자영업을 하시거나 지나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문재인도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박 대통령이 억울하게 탄핵했구나 하는 걸 아시지만 전국 방방곡곡에 태극기 집회가 지금 하고 있는 줄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많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는 앞으로
태극기 집회가 대한애국당도 탄생을 시켰으니까 도당별로 해서 태극기 집회들이 좀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서울에서 여러 단체들이 태극기 집회를 하더라도 각각의 집회 장소에서 하나의 집결지로 쫙 행진에 모여서 거기서 이게 하나의 큰 새를 보여주는 것도 좋고, 근데 이걸 2인 2조로 다 합쳐서 한 장소에서만 하면, 예를 들어서 마로니에서 해서 뭐 안국동 뭐 현대미술관까지 간다 그러면 거기를 지나가는 분들만 이제 행진하는 모습을 보고 뭔가를 느끼겠지만, 서울역에서 오고 저쪽에 뭐 청계천에서 오고 이쪽에 뭐 마로니에서 오고 곳곳에서 사방팔방에서 비록 규모가 뭐 각각 차이가 나겠지만 소규모라도 각각 거기서 집회를 하고 행진을 해서 광화문 한 장소에 쫙 해서 모였을 때 그 모습도 상당히 좋고, 오히려 그렇게 단결이 돼야 되지 않겠나. 지금의 태극기 집회 리더들이 각각의 생각이라든가 또 목표 지향점들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인위적으로 하나로 합쳐지는 것보다는 우선은 각각 하면서 한 대로 행진해서 모이는 것부터 연습을 하든지 아니면 그것부터 협조를 좀 하자. 그래서 나중에 한 대 다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거국적인 집회가 필요할 때는 그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저는 좀 해봅니다. 좀 일리가 있으신 말씀 같고 좋은 생각이시다 그런 생각 드는데, 저도 예전에 그 초기 태극기 집회가 한 3-4군데로 갈려서 열렸었습니다. 초기에 작년 말에. 그때 이걸 어떻게든 합쳐보려고 제가 많이 애를 썼었어요. 사실 안 되더라고요. 이게 서로 자기들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그 부분에서 내려놓고 싶어 하진 않더라고요. 자기들이 소위 권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그래서 제가 참 좌절스러웠었는데, 지금은 좀 상황이 더 심각해졌죠. 그때는 이제 탄핵이 될지 안 될지도 몰랐고, 우리가 이렇게 많이 모여서 하면 더 탄핵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그런 기대가 있었지만, 지금 이 문재인이 얼떨결에 대통령 당선되면서 지금 나라 꼴이 말이 아닌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가 매일 전쟁을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 시점에서는 그래도 좀 통일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하게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들의 작은 그 욕심과 그거는 내려놓을 수 있을 때가 되지 않았나. 지금 이렇게 나라가 어려운데도 여전히 자기들의 그 것을 고집하고 있어서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저는 이제 좀 약간의 기대를 해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우리 정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좋은 모습입니다. 분열이 없는 태극기 집회의 단결, 그리고 총결집.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전부 다 머리가 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꼬리나 손발이 되고 싶어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태극기를 든 민초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앞에서 리드하는 리더들인데 이 사람들의 셈법이 다 각각 틀려요. 그걸 어떻게 바꾸냐는 거죠, 그걸. 그것을 그게 가서 목을 조를 수도 없고. 네. 나라 걱정부터 먼저 해라. 우리가 이렇게 요구를 그래서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우선은 실천 가능한 것부터 하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A부터 E까지 이렇게 각각의 조직들이 태극기 집회를 한다면 누구를 중심으로 뭉칠래? 안 뭉쳐진단 말이죠. 그러면 야, 다 뭉쳐갖고 그럼 5명이 너희들이 공동 대표하고 공동 리더 해라. 그래도 또 분란이 일어나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건 모든 사람이 모이는 곳에 돈이 항상 따라다니고, 그것이 또 장사가 되면 어묵 장사도 오고 태극기 장사도 오고 다 몰려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태극기 집회도 결국은 뭔가 자기 희생이 아닌 공명심 플러스 뭐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조직의 장을 맡고 싶어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내가 나라를 사랑하고 이 태극기 집회를 순수한 마음으로 이끈다고 스스로 얘기할 수 있으려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각각의 집회를 하되 행진후 2부 집회는 하나로 통합을 해서 하자. 그건 가능하지 않겠나. 단계별 통합. 예, 단계별.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누구는 뭐 사탕을 팔고 누구는 책을 팔고 뭘 팔더라도 1부 집회 때 딱 팔고 행진까지는 순수하게 와서 2부 집회 때는 야 그래도 태극기 든 사람들도 저렇게 단결할 줄 안다. 총 결집할 줄 안다. 이런 것도 좀 보여주자 말이죠. 저는 그 부분부터 우선 실천하고 나서 뭐 거국적인 연합회를 만들고 그래야 되지 않겠나. 지금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셔야 되겠어요. 예, 이제는 해야죠. 앞에 7편까지가 특정 분야에 대해서만 했던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뭐 오늘 깨끗하게 뭐 최고위원회에서 제명 추인하고 변희재 씨 제명됐나요? 어제 윤리에는 그렇게 결정이 됐고요. 그럼 오늘까지 그래서 끝내버려야 되는데 그거 뭐 받아들일 오늘 최고위원회 회의까지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저는 그건 확인을 안 해봤어요. 그래서 뭐 받아들이지 않고 뭐 계속 소송한다 어쩐다 그러고 왜냐하면 있다던데. 그거를 빨리 끝내고 대한애국당은 훌훌 털고 지금 장래 투쟁, 정치 투쟁을 해 나가야 될 상황이고 또 대한애국당 주간 태극기 집회는 태극기 집회대로 또 이 문재인 정권하고 싸워야 된단 말이죠. 투쟁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부분을 네. 좀 아직 잘 모르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대한애국당이 이런 어떤 준비나 이 재정적인 거를 서포트하는 거는 맞지만 지금 그 대한애국당이 한다고 하는 그 태극기 집회를 주관하고 있는 거는 변희재 씨가 대표로 있는 천만인 서명운동본부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변희재 씨가 주관을 해서 태극기 집회를 하는 꼴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 미숙한 거죠. 그래서 지난번 광화문 집회도 변희재 이름으로 돼 있어서 그거를 뭐 변희재가 저 서울시 통보를 받고 뭐 저쪽에 또 좌파들 집회를 하니까 문제 생기면 책임질 거냐 하니까 그 뭐 취소를 이렇게 쓰다가 말았다 그러는데 왜 그런 것들이 자꾸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고 이렇게 모든 게 질질질 끌려다니는 제가 뭐 하여튼 그거는 당에서요. 당에 가서 이제 얘기하시도록 하고 하여튼 이 오늘의 결론은 이 태극기 집회를 지금 여러 군데서 개최하고 계신 분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통합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옳다. 네.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하고 마무리 말씀 끝으로 한마디만 하신다면 전국에 계신 태극동지 여러분 그리고 애국당원 여러분 우리가 정치하려고 여기 나온 것도 아니었고 또 자기 공명심 드러내자고 여기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돈 벌자고 태극기 든 것도 처음에는 아니었습니다. 다 순수한 마음으로 거짓이 진실을 이기는 모습을 보고 분노를 했고 거짓이 진실을 덮어버리는 답답함 속에서 우리는 태극기를 들고 엄동설안에 대한문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4분 5일 된 태극기 집회 그리고 뭔가 태극기를 들었던 손에서 정치를 해보겠다고 정치권에 기웃거리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지금쯤은 이제 한 번쯤 되돌아봐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 우리가 태극기를 들었는가? 정말로 이 태극기를 든 손이 부끄럽진 않은지 그래서 앞으로 저 자신도 얼마만큼 이 부끄러움에서 벗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흔들었던 그 태극기가 자랑스러우실 수 있도록 저도 작은 힘이나마 보태서 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구출할 수 있는데 남은 생을 전부 다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한파까지 몰려와서 몸이 자꾸 움츠러드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 힘내시고 이런 TNG 진정방송 같이 애국방송들 많이 시청해 주시고 같이 힘을 모아서 어떻게 하든지 이 주사파 정권을 몰아내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십시다. 오늘 뭐 별 볼 일 없는 이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아니 별 볼 일 없다고 하시면 어떡하세요? 진정 방송인데. 아니 제 자신 아닙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유, 나와주셔서 우리 애국동지들 고맙습니다. 연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그동안에 정말 많은 뭐 공직도 하시고 또 이런 그 선물이나 파생 그런 전문직도 또 경험하시고 식견이 많으셨는데 결국 마음속에 그 있었던 그 애국심, 나라 걱정하는 마음이 오늘날 방송인으로까지 지금 변신하시게 된 거라는 거. 그래서 좀 감동입니다, 사실. 그 방송 섣불리 이렇게 막 해야 되겠다 이게 안 되거든요, 사실은 이제 일반인들이. 근데 그 진실을 말하고 싶은 그 욕구가 강렬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 길에서 우리 같이 정진해 보시도록 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건강하셔요. 이 네. 날씨도 추운데. 네. 아니 독감 예방 주사 맞으셨어요? 아니요, 아직 안 맞았어요. 그거 갈 시간이 없네요. 날이 너무 추워가지고 맞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그 오직 잘못된 탄핵과 법치 정립을 위해서 태극기를 드셨다가 이제는 진실을 위해서 이 애국 방송까지 지금 만드신, 그리고 정말 짧은 기간에 수만 명의 뷰어를 확보하고 계신 유튜버 애국자 한 분을 초청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우리 민병일 선생님의 그 방송 앞으로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이 나라의 그 위기 상황을 많은 국민들이 아직도 이게 얼마나 위기인지를 모르고 계신다는 이 현실을 우리가 직시하고 이 진실을 알고 있는 국민들이 분연히 일어서지 않으면은 지금 이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겠는가. 지금 이 유튜브 방송이나 또는 이 언론의 그 숫자나 규모를 봤을 때 좌파의 비교가 되지 않도록 열세인 게 우파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진정으로 수호하고자 하는 이 애국 국민들께서 조금 더 용기를 내시고 정말 이 진실의 소리, 옳은 소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송들을 많이 참여하시고 또 힘을 합쳐서 그것들을 키워나가고 하는 것도 정말 필요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진정방송도 진실과 정의, 저희의 사시인데요. 이걸 끝까지 지키고 국민들께 바른 이야기를 전하는 방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곧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